안녕하세요, 공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매입 채무, 그리고 미지급금, 그리고 차입금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채무보다는요, 우리가 이제 미지급금, 여기에 키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거래 이외의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대여금 말고 이제 돈 빌렸다라고 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이죠. 차입금도 어떻게 분개하는지 공부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2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파트입니다. 기본이 익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갔을 때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기본 파트 잘 익혀보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 한번 쭉 보여드렸을 겁니다. 매출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미수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고 외상을 한다 또는 어음으로 받는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 회사도 상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나중에 줄 수도 있어야겠죠. 우리가 뭐 현금이 항상 넘치는 건 아닐 거니까. 그러니까 어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을 구입하고 우리도 어음으로 지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 구분 잘 해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상품 위의 물건을 구매하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하는 것,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이거를 지금부터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 이 두 가지를 합한 거를 매입 채무라고 해요. 아까 외상 매출금이랑 받으러 온 두 개 합친 건 매출 채권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외상 매입금입니다. 이번에는 상품을 구매하고입니다. 구매하고 대금을 나중에 주기로 한 거. 외상입니다. 말 그대로 외상. 얘는 괜찮은데 이제 이 친구가 문제죠. 상품을 구매하고 어음으로 지급한 것.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음이라는 거에 우리가 키포인트가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음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돈을 지급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것도 결론적으로 외상입니다. 자,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음은 외상입니다.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한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상품 외의 물건을 구매하고, 즉 비품, 차량 운반구, 토지도 되고요. 이건 뭐 소모품도 됩니다. 이걸 구매하고 대금을 나중에 주기로 한 거, 돈을 나중에 주겠습니다.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회계에서 미자는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했었죠. 자, 지급을 하지 않은 돈이다, 외상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이 친구가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구매하고 우리 회사에 어음으로 지급했다라는 문제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어음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주기로 했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돈을 지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음은 외상입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어음은 외상이기 때문에 상거래 이외의 물건을 구매하고 어음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미지급금을 써주셔야 합니다. 이 친구가 제일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만큼 함정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거 집중해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활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을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구입을 하고요. 그중 반액이랍니다. 반이라는 건 50%겠죠. 뭐 나누기 2 해도 되고요. 뭐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되고, 반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니까 60만 원이 될 것 같고요. 120에서 60을 뺐으니까 나머지 잔액도 또한 60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구입하고 반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액은 다르지만 이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상 매입금을 지급을 하려면 여기처럼 상품을 구매하고 외상을 했던 이 전 분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전에 상품을 구입하고요. 이 친구를 외상으로 했다는 분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품이 등장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한 거기 때문에 대변에 있던 외상매입금이 차변으로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이 외상매입금이고요. 대변은 현금으로 등장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분계를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외상매입금 나왔다고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외상매입금이 계속 쌓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언젠간 갚아야겠죠. 갚는 분계도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용 컴퓨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업용이라는 건 사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품이 됩니다. 비품. 그러면은 비품을 구입하고 외상으로 했다라고 나오죠. 외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 용어만 보고 외상매입금을 쓰고 싶기도 하지만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이런 것들은 상거래와 관련 있을 때만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지금 사용 목적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비품 나오고 미지급금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미지급금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미지급금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또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판매용이고 영업용입니다. 상품이고요. 비품이 되겠죠. 자, 상거래와 관련돼 있을 때는 어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상품과 대변에 지급어음이 그대로 등장을 하면 되겠죠. 여기는 기본분계이기 때문에 함정이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업용 컴퓨터라는 거는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어음이 나왔을 때 어음을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차변에 비품과 대변에 미지급금이 등장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이 문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차입 나왔습니다. 우리가 대여라고 나왔을 때는 돈을 빌려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차입이라고 나오면 돈을 빌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차입이라는 용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3개월 만기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뒤에 돈을 갚겠다라는 소리죠. 300만 원을 차입하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돈을 이제 갚아야겠지만 지금 현재는 내가 돈을 빌렸기 때문에 현금이 늘어났습니다. 자산이 증가를 하겠죠. 하지만 말 그대로 3개월 뒤엔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부채, 빚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써주시고요. 대변에 차입금, 그 중에서도 3개월,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단기까지 적어주시면 깔끔하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돈을 빌렸으면 언젠간 갚아야겠죠. 거래처에서 차입한 3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 예전에 빌렸던 거를 지금 갚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더 이상 갚아야 될 빚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변에 있던 단기 차입금이 차변으로 오게 되겠죠. 그리고 현금으로 갚았으니까 대변엔 현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자, 무이자 할부. 할부라고 나와서 이거를 36으로 나눠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는 지금 2천만 원어치를 구매를 한 겁니다. 그렇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차변에는 차량 운반구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36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갚을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전부 다 외상이란 소리죠. 자, 할부라고 나왔다고 막 차입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차입금은 그냥 말 그대로 돈을 빌린 거예요.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외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자동차, 즉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등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와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2년 상환 조건이네요. 이 상환이라는 게 갚는다라는 소리예요. 갚는다. 그러니까 2년 뒤에 갚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2년 뒤에 갚는 그 조건으로 돈을 차입, 빌렸다라고 하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돈을 지금 은행에서 빌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편하시겠죠? 돈을 빌렸으니까 나는 현재 현금 자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2년 뒤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부채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그리고 장기로 붙이셔야 됩니다. 1년 이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이제 다음 파트에 예제 문제 말고 또 여러분들 문제풀이 한번 해보셔야죠.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 푸는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걸 하신 다음에 해설을 보시는 게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문제풀이 한번 해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풀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